이거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오늘 선생님 퀴즈를 내면서 우리 집에 누가 딱 들어왔는데 만약 제가 내일부터 세상에 없다 했을 때 와 보면 절대 안 될 게 많구나. 그래서 이거 다 정리를 해야겠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리는 어느 영역에서 다 필요로 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고인이라는 분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아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유품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둔갑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비워져 나가는 것들이 네. 거의 다 그냥 쓰레기 정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사실 유품을 정리할 여력이 없잖아요. 다들 우리가 바쁘죠. 물건 정리에 대한 거 이야기했을 때 네. 정리란 용어를 다시 분석해 보면 네.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는 모르죠, 저희는. 아무도 모르죠. 사용했던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 수 네,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유품 정리라는 거는 거의 다 그냥 배출되어져 나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뭐 불편한 점에 앞서서 네. 이제 사실 생을 좀 더 아름답게 마무리해보자라는 요사이 뭐 웰다잉이나 네, 웰라이프의 네, 네. 바람이 많죠. 그래서 정리에 있어서도 살아 있을 때 정리를 해보자. 그 생전 정리라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스웨덴에서 나온 미니멀 라이프 정리법입니다. 데스 클리닝이라고 해서 네. 저희 우리나라에 책이 나와 있거든요. 네. 내일 내가 죽는다면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선생님 주제 듣고 생각했던 거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방에 들어와서 보면 안 될 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 짐을 정리하는 게 노인에 국한된 게 절대 아니고 누구든지 우리가 삶과 죽음은 하나죠. 분리될 수 없어서. 네. 그리고 가장 모두가 아는 사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갑자기 죽음이 왔다라고 하면 네. 이 상태가 그대로 다 노출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불편한 점도 많을 거고 무엇보다 생전 정리를 해두면요.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데스클리닝에서의 어떤 중요한 점이 막누손이라는 사람이 네. 이 생전 정리를 이제 문화로 확산시켰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전에 유품 정리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집 정리를 하러 들어가서 이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물건이 많이 정리되어져 있는데 남아있는 물건 하나하나마다 포스트잇이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은 누구한테 전해줘라. 이 물건은 누구한테 보내고 또 주인이 없었을 때는 이 물건이 이런 점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지니 집에 있던 물건들이요. 전부 다 누군가에게 승계가 되잖아요. 물건이. 네. 사용되어지는 네. 물건으로. 이제 그 정리법이 BBC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사용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극찬할 정도로 생전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유품 정리를 이야기할 때 보면 유품이라는 한계가 없죠. 쓰레기까지 유품이에요. 그러네요.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아있는 모든 다 게 유품인데 유품이니까. 그걸 사실은 가족이 정리할 거를 원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죽음을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질문요법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니 네. 생각이 다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에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물건들이 네. 유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유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죠. 그 모든 물건들을 누가 정리할까요? 자식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쓰레기까지 유품으로 남기고 싶으세요?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론은 이제 하나씩 비워나가는 거란 이야기를 네. 하셨고 그리고 비워야 될 거 떠오른 거 이야기해 보시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노인대학이었기 때문에 네. 보통 연세들이 뭐 70세에 육박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게 전공서적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공서적. 남자분들. 전공서적. 그분의 전공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20대. 그렇죠. 못 버리는 거죠. 대학교 때 갖고 있던 책을. 네. 그래서 그거는 왜 갖고 계시냐 했더니 전공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름 바꾸시라고 그건 전공이 아니고 고전입니다. 아.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아 그렇구나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비워나가는 거에 목록을 작성하실 수 있더라고요. 생전정리의 의미는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필요한 거죠. 뭔가 이걸 한번 정리하고 나면은 우선순위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인생에서 뭐부터 해야 되고 뭐는 그렇죠. 안 해도 되는지 맞아요. 이런 게. 네. 그렇구나. 제가 말씀 들으면서 약간 궁금한 게 네. 집집마다 아마 안 버리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씩 계실 거예요. 네, 대부분. 저희 집 부모님은 저보다 잘 제가 안 네. 버려서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 부모님들도 보면은 연세 드시는데 뭐 물건 안 버리시려고 하고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갖고 있고 이런 어르신들 계시는 댁이 네. 이제 있는데 그러다가 어르신들이 연세가 더 드시면은 더 안 버리시려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뭐 자식이나 젊은 사람들이 막 대신 정리해 주려고 하거나 아유 네. 이건 버리세요 하고 갖다 버리거나 이러면 또 마음 상하시잖아요. 네, 맞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접근할 때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 집을 정리하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부모님 집 정리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 그 프로를 보면서 되게 감동을 했는데 우리는 부모님 집에 가서 잔소리를 하러 들어가요. 아. 그죠? 그렇죠. 버리세요라는 부정적인 걸 맞아요. 건드리기 시작하면 네. 뭐 버리세요라는 이 말은 내 원래 부모님 집에 남아 있는 집과 물건은 그 삶에 대한 증거잖아요. 네. 기록이고. 네. 그걸 버리세요 하는 순간 인생이 맞아요. 내동댕이 쳐지는 맞아요. 느낌 들겠죠. 나한테 소중한 거를 네. 이제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 집 정리하는 프로를 다시 보면서 엄청 감동했던 건 뭐냐면 시간을 갖고 부모님과 같이 이 물건들 정리해 나갈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대로 거꾸로 총여행을 떠나죠. 자녀들도. 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이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다룰 때 그 물건을 통해서 그 시절로 돌아가 봤더니 부모님의 삶과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제가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이 부모님의 그 인생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느낌, 그죠? 그래서 그때 뭐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이 네. 말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남아 있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이 감정적인 정리가 돼야 되는데 부모님 집에 있는 짐을 정리하는 거를 자녀가 도울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좋은 과정이 되더라고요. 되게 그게 감동이었어요. 가치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외할머니 사진집을 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게 막 피난 내려오실 때부터 쭉 찍었던 사진들 정말 좋아했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짐 정리를 하면서 그 사진집을 없애버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그 사진집부터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거기 제 어릴 때 사진도 다 있는데 네네. 예쁜 사진 할머니 갖고 계시라고 드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막 책도 한국 전쟁 때 나온 책이 파스칼 팡세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읽지 않지만 그래도 네네. 53년도에 이런 책 나온 걸 내가 꼭 갖고 싶다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버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놓으신 거는 최근에 산 멋진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갖겠지 하고 남겨놓으셨는데 그건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그래서 가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맞아요. 말씀이 네, 네.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후 유품을 정리하는 분은 유품 정리사라고 네, 한다고 하는데 있죠. 요새는 또 고독사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미리 유품 정리를 할 때 혹시 너무 외로운 고독사 이런 건 또 혹시 피할 수 있는 뭔가 이게 연결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고독사라는 말은 일단 단절을 이야기했죠. 네. 관계가 계속 지속됐다라고 하면 그런 고독한 죽음을 맞지는 않을 건데 네. 그 물건 정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는 사례 연구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네.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 이전에 뭐 쓰레기송 할머니 할아버지 네, 이분들 네. 보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아. 우울감에 빠집니다. 아. 정리가 된다라는 거는 그 기운이 새롭게 이제 정리가 되죠. 희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네. 희망이 물건으로 바뀌어 있을 때 우울증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어서 정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정리를 안 안 하고 하기 있으면 때문에 또 그 우울증이 상황이 오는 오는. 거죠. 네. 아하. 그렇게 뭐 연계가 되는 거죠. 우울증이어 정리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정리를 안 하는 상황들이 단절을 만들어가고 고립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죠. 네. 그래서 유품 정리사들이 사실은 청소업체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청소업체에서. 그리고 네. 왜냐하면 고인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오셔서 빨리 바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가 조금 적더라고요. 네. 그럼 뭐냐면 투입되는 인원과 시간을 단축시켰다라는 거는 이 고인의 삶에 대한 신속하게 버리는 거죠. 그게 없는 그냥. 거고 그래서 다 배출되어져 나가거나 이런 아쉬움이 생기고 유품이라고 하는 것이 고인이 남겨주고 싶은 것일까? 남은 가족이 받고 싶은 것일까? 맞아요. 아까 그 외할머니 얘기처럼.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시어머니 유품정리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을 봤는데 네. 저도 그때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럼 이 유품정리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생을 마감하고 그래도 유품은 아니면 뭐 부모님이 그랬을 때 유품 정리를 내가 할 건가 업체에 맡길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품이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정리한다고 할 때 뭐부터 정리해야 되는지 네.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정리는 오늘부터 할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쉬운 정리는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공간 정리나 지금 생존 정리나 다 마찬가지인데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것들. 추억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는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부터 쉽게. 정리한다. 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물건을 생각할 때 아까처럼 이 물건을 누구한테 보내주면 이 물건도 그렇고 그 사람도 잘 사용할까에 대한 네. 생각들을 해볼 거고 셋째는 왜 자기한테만 소중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보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상자는 버리는 상자라는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소중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본인의 뭐 어떤 기억이 있는 것들, 다른 사람 기억과 공유하지도 않는 이런 물건들은 그냥 내가 뭐 사망하고 난 뒤에는 유가족들이 이걸 그냥 버리는 상자에 넣어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유품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었어요. 부동산을 남겨주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좋아하겠죠.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일본 사례에서 제가 예. 그 부동산이 좋아할 부동산이 아니라 그 부자를 부담스러운 부자로 아하.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도심에서의 어떤 부동산은 회전율이 높으니까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도쿄에 있는 자식이고 부모님은 외곽에 계셨어요. 네. 근데 이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처음엔 좋아했었는데 세금. 네, 세금도 있지만 안 팔리고. 네, 그거죠. 안 팔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님한테 어떤 원망을 하냐면 부동산까지 정리를 해 주셨어야죠. 유품 정리에.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던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책에서 나온 시점으로 2억이었던 부동산이 네. 1억이 안 가는 시점까지 떨어진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유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사용했던 모든 것이 유품이구나. 부동산까지 네, 포함해서 정리해야 될, 네. 내가 정리해야 될 그런 생전 정리에 들어가야 될 물건들이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이번 시간은 격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기후 시네마 극장인데요. 기후 프리즘으로 보는 영화 이야기, 홍연선의 기후 시네마 극장. 오늘은 또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실까요? 홍연선 배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홍연선의 기후 시네마 극장인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네. 아까 1부에서부터 네. 오늘 이란님 오시나요? 막 이런 게 떠서 그래요? 저희가 아닙니다. 오늘은 홍연선 다음 주에 올 걸 그랬습니다. 네. 홍연선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그랬는데 네. 금요일은 이렇게 음악 영화를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확실히 네. 사부가 되면은 청취자분들도 좀 더 느슨하게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쉬어가면서. 오늘은 어떤 영화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요. 한국 최초의 우주 SF 영화라는 타이틀을 걸고 넷플릭스에 공개된 승리호라는 영화입니다. 아, 근데 이게 최초인가요? 우리 SF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주 SF 영화라는 타이틀은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SF는 지구에서만 하는 걸 보여주다가 네, 네. 우주로 갔다. 밖으로 나갔죠, 이제. 네. 최초다. 네. 그리고 이게 제목이 승리호 하니까 저는 왠지 옛날에 태권브이 시대 같아서 네. 넷플릭스에서 이거 떠도 안 봤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1년작이라고요. 네네. 근데 그 전에 계속 개봉이 되려고 하다가 네. 뭐 코로나도 있고 이후에 점점 지연되면서 아. 연기돼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원래는 언제 이제 개봉되려고 했던 건데? 그 전에 21년 전에. 그래도 이게 최근 영화인 거죠. 그래도 2000 이제 24년 됐으니까요. 네. 그나마 최근입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럼 이게 어떤 승리호 하니까 정말 고풍스럽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아마 우리 같은 옛날 태권브이 세대의 향수도 좀 자극하려고 했을 텐데 어머나. 그런데 빠콩님이 내일 낙산 해수욕장 동해바다 떠납니다 자랑하시면서 저희 지금 라이브가 노래 나갈 때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자연의 소리 영상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입니다. 이러시다가 승리호 재미나게 봤습니다. 어머나 보셨구나. 네. 저만 안 봤군요. 그러면 이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 영화는 뭐 21년 2월에 이제 넷플릭스에 개봉이 됐고요. 네. 장르는 SF로 그 2012년에 늑대 소년이라는 영화의 감독인 이제 조성희 감독이 총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네. 네, 상영 시간은 한 136분 정도 돼요. 2시간이 조금 넘는데 이게 보다 보면은 이제 좀 긴장감도 막 흐르고 긴박한 상황들이 많아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게 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고요. 네. 출연에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송중기 배우, 김태리 배우, 그리고 진성규 배우, 그리고 유해진 배우의 목소리와 모션까지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유해진 배우가 나오네요, 여기. 네, 유해진 배우가 이제 여기에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진 작살잡이 로봇으로 나오는데요. 그 이제 화면으로는 로봇만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모션, 액션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동작과 동작과 목소리. 목소리를 입혀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주 SF, 굳이 우주로 나간 건 역시 뭐 지구는 살기 힘들다 이런 디스토피아인가요? 이제 뭐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많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95% 인류가 아주 고통스럽게 지구에서 살고 있고 네. 이제 뭐 선택된 부유층 뭐 5% 5%만. 정도만 이제 우주 위성 궤도에 이제 유토피아 뭐 UTS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박홍규님 계속 잘생긴 홍연선 배우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태리, 송중기 나오는 승리호 은근히 재밌습니다 하셨는데 네, 새해 복 인사를.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들숨에는 건강을, 날숨에는 행운을 네, 매일 얻길 바라십니다. 그 멘트도 제가 새해 인사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멘트도 준비해 오셨는데. 네, 뭐 평소에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네. 다닙니다. 그냥. 들숨에는 건강을, 네, 들숨의 건강을, 날숨에는 행복을. 네. 네, 외워서 저도 해봐야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멋진 배우들이 나오는데 배우들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 로봇들이 움직이는데 배우들의 몸 동작과 그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네, 유해진 배우만 이 로봇 업동이라는 캐릭터로 여기만. 나오게 되고요. 네, 다른 이제 뭐 송중기 배우, 김태리 배우, 뭐 진성규 배우, 뭐 등등등 다른 배우들은 사람으로 다 이제 그냥 사람으로 나옵니다. 유해진 배우님만. 네,
이게 이 캐릭터들이 어떤 캐릭터로 어떤 줄거리로 나오는 건가요? 네, 이제 이들이 이제 우주 쓰레기를 주어서 이제 그 쓰레기를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네. 이제 삶을 살아가는 승리호라는 이제 그런 우주선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선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우주 속에서 수거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쓰레기를 모습, 가지고? 네, 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 우주 정거장에 사고가 난 이제 우주선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거하던 와중에 거기서 이제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합니다. 도로시. 네, 요게 이제 근데 대량 살상 무기라고 막 광고가 막 되면서 이제 이걸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영화 내용이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지구가 디스토피아가 돼서 우주로 떠났는데 네. 5%는 떠나고 95%는 지구에 남아 있는데 이분들은 승리호라는 걸 타고 다니면서 네. 우주에서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맞아요. 그걸 갖고 재활용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건가요? 네, 아.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아니 지금 다 하셨어요. 정리를 본인께서. 그리고 이제 승리호가 네. 우리나라 한국 국적의 이제 우주선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호.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이제 그런 또 수거하는 네, 각 그런 나라마다. 우주선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가 얘기하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이런 걸 이제 거기서 하는 건가 보죠. 네네. 그 항상 제가 여쭤보면은 늘 실망시키지 않고 멋진 답을 주시는 게 그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잖아요. 네, 일단 인상 깊었던 장면이 좀 전에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유해진 배우님의 그 모션 캡처 액션과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보다 보면 정말 그냥 그 로봇이 유해진 배우처럼 보여요, 그냥.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 했을까. 정말 영상을 잘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액션 캡처. 네, 뭐 이제 헐리우드나 이제 외국에서도 하는 배우들이 직접 이렇게 모션 다 캡처 붙여가지고 도구를 이제 달아가지고 움직임까지 움직이며. 네, 그래서 목소리를 정확하게 입혀서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첫 시작부터 좀 사실 좀 인상적이다라고 해야 할까요?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는 장면들인데 네. 서울 여의도 63 빌딩을 비춰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점점점 뒤로 가면서 이제 클로즈업에서 프리샷에서 롱샷에서 이제 아니면 그 뒤로 드론으로 여의도를 막 비추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뒤에 정말 산처럼 네. 높은 막 빌딩들이 이렇게 우뚝 솟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모습에서 이 대기를 그냥 노란색이 확 덮고 있는. 너무 싫다. 네. 그래서 막 이제 방독면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조차 없을 정도의 그런 화면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오는데도 좀 대기가 살짝 뿌해가지고 안 좋았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첫 장면부터 사람들을 확 끌어들이겠네요. 네네. 우리가 지금 약간 조만간 이렇게 될 것이다 불안해하는 그 장면이 네,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용인 죽전 지부장 양우리님이 또 예쁜 손글씨로 승리호 송중기 나쁜 놈 딱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 악역으로 나오나 보죠, 송중기 배우가. 초반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또 정의는 승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니까요. 네. 끝까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해피엔딩을 항상 저는 해피엔딩이 좋아요. 네. 해피엔딩을 좋아하는데 뭔가 엔딩이 찜찜했을 때는 집에 가면서 혼자 해피엔딩을 막 만들면서 집으로 가는데 상상으로 네네. 이 영화도 해피엔딩으로 본다면은 보면서 가장 희망이 느껴졌거나 좋았던 대목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이제 그 송중기 배우가 그 우주에서 그러니까 뭐 살짝 말씀드리면 네. 이제 딸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 그래서 돈을 모으는 목적이 버는 목적이 딸을 그 딸을 찾으려고. 찾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우주는 지금 여기 지구보다 더 비싼 페이를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악착같이 모으는 와중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폭탄을 짊어지고 승리호가 쭉 우주로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장면에서 정말 좀 뭉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뭔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모티브 이런 거 항상 우리 홍현선 배우님이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마음 결이 고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영화 승리호를 네. 왜 또 이렇게 우주 SF 최초로 이렇게 만드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승리호가 제작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한 13년 전인가요? 2011년에 네. 조성희 감독이
친구랑 식사를 하다가 이제 뭐 우주 관련된 산업 폐기물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이 첫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우주 폐기물에 관한 여러 가지 뭐 기사들도 만들고 네, 접하고 네. 그러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폐기물이라는 게 고장난 인공위성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속도 지금 쓰레기가 많은데 네. 우주 쓰레기면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무슨 비닐을 우주에 던질 수는 없을 거고 아, 네. 우주에 띄웠는데 지금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들. 네네, 야, 맞아요. 고장난 인공위성. 네. 그러니까 우주가 청정 지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이런 이제 쓰레기들이 많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기다가 뭘 던지고 네. 버리고 하면서 네네. 그렇구나. 어느 정도인가요, 이 쓰레기가 요게 지금? 이제 영화가 개봉됐던 2021년에 뭐 유럽 우주국인 ESA에 따르면은 네. 뭐 한 지구 궤도에 한 6,000개가 넘는 지금 위성이 네? 6,000개가 넘는 위성이 네? 돌고 있고요. 6,000개요? 네. 그리고 28,000개 정도의 우주 파편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위성 파편들이겠죠? 네네. 아유, 어머나. 앞으로 세상에. 이제 다가오는 2100년쯤에는 지금의 50배가 될 수도 있다는 뭐 기사도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답답한 이야기는 사이에 음악을 또 듣고 쉬어가야겠죠.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가 부릅니다. 쉘로우. 네. 저희 박홍규님, 빠콩님 계속 홍현선 배우님께 응원 메시지 보내고 계신데 오, 역시 홍현선 배우님 배우신 분이라 짝짝짝 하고 보내셨는데 오늘 홍현선 배우님 라임이 좋으신데요. 배우신 분. 네. 근데 정말 나오실 때마다 점점 더 영화를 소개하는 그 깊이와 테크닉과 소개하는 방식과 모든 게 일취월장하고 계셔가지고 아유, 제가 아닙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잘 이렇게 심지어 이런 겸손한 멘트까지. 아이고 네. 참. 아까 그 네. 자료 주신 거에서 조성희 감독님이 네. 제작 보고회에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직업은 여러 작품에서 다뤄졌는데 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살아남을 한국인들이 네. 이런 우주 노동자를 연기하면 흥미롭겠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썼다고 이렇게 자료에 적어주셨잖아요. 네네. 전 그래서 이게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세계 어디에 내놔도 살아남을 것이다. 네. 네. 악착같이 일을 네. 한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좀 민망한 얘기기도 한데 우주 노동자라고 설명하니까 이게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네네. 이게 아주 막 멋진 어떤 우주 비행사들 이야기가 아니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네네. 그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들을 왜 아까 28,000개 정도 우주 그 파편, 위성 파편들이 지구를 돌아다닌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늘어나기도 하겠죠. 이제 서로 가면서 이제 부딪히거나 그러면 점점 조각이 또 많아지니까요. 많아지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우주 쓰레기들이 많아져서 거기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네. 여기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로 인해서 대기권 밀도가 줄어들게 되면 아하, 네. 잔해가 그대로 낙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문제고 걱정거리가 된 거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인가요, 이게? 네.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네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영화 관련 기사라든지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네. 이럴 수도 있다 미래에는. 그리고 이제 최근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 어떤 기사에 어디 바다에 막 파편들이 떨어졌던 네, 이런 또 뉴스들을 좀 본 것 같아요. 이 어릴 때 저희 인공위성 띄우는 거 막 배우면은 네. 위성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걱정하면 선생님들이 인력, 자기장 네네. 설명해주면서 절대 안 떨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 아니군요. 탄소 배출로 대기권 밀도가 줄어들면 네. 잔해가 그대로 낙하할 수 있다. 네네. 이 잔해들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원래 이제 전소되도록 설계가 네. 되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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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소가 안 되게 된다는 거죠. 밀도가 떨어지면. 밀도가 떨어지면은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길 가다가 낙하하는 우주 쓰레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맞을 거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탄소 배출이 계속 이런 식으로 네. 되면 이게 이제 영화가 2092년이니까요. 배경이 네. 그 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그렇네요.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뭐 우주 쓰레기를 진짜로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떠돌아다니는 걸?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네, 지금 이제 현 우리 삶에서 네, 좀 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천해야 하는 일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러한 일이 다 오지
않을까, 안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이거 빨리 우주 쓰레기를 네. 치우는 거를 나사나 이런 데서 자꾸 띄우는 것만 연구할 게 아니라 네네. 이거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치우는 이제 우주선들을 또 올릴 계획이라고. 올릴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회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때 승리호를 올리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대기 오염도 그렇고 네. 지금 우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낙하의 위험도 그렇고 네. 이게 지금 아주 먼 미래가 아닐 것 같다는 불안함을 주기는 하는데요. 네. 승리호 다 보시고 나서 어떠셨나요? 너무 슬펐으면 안 보려고요. 너무 슬프지 디스토피아. 않습니다. 슬프지 않고요.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니까요. 그래요? 네, 그럼 봐야겠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서 조만간 우리에게 오는 미래인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이제 물론 그 영화들을 보면 좀 우리 미래를 그리는 영화들을 보면 네. 좀 암흑들이 좀 많잖아요. 네. 어둡죠.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미래를 우리가 안 맞이하려면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우리들이 좀 여러 가지 방법들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실천하면서 승리호가 필요 없는 네, 이제 그런 영화를 좀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거 있잖아요. 이 영화 보고 나서 배우로서 네. 이 포인트의 연기 너무 좋았다라든가 내가 연기하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게 좀 있었을까요? 거기에 또 나오는 그 이제 진성규 배우님. 진성규 배우님. 좀 헤어스타일도 아주 멋있게 하고 나오세요. 네, 그리고 또 몸도 멋있게 하고 나오시는데, 좀 그 기관사 역할로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저 역할을 하면 좀 더, 파이팅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좀 기관사로 다가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강인함과 또 따뜻함이 같이 공존되는 연기를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 앞부분을 보면서 좀 따뜻한 면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뒤로 가면서 그게 뒤로 이제 갈수록 또 나오는. 이게 보여요. 그래서 또 저 진성규 배우의 또 멋있는 모습이 있구나. 네, 내가 또 오해했구나. 지금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네. 진짜 근데 생각을 좀 홍현선 했어요. 배우님은 그런 따뜻한 연기 잘하실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저는 좀 그런 따뜻한 좀 이렇게 작은 따뜻함 정도 줄 수 있는 연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미세함까지 포착해서 전달을 하는 그렇군요. 그 또 다음에는 또 뭐를 준비해 오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계속 나와주세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 홍현선 배우님 항상 이 장면이나 핵심 내용 잘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홍 배우님의 해석이 참 좋다는 걸 느끼는 게 같은 영화로 다른 분이 얘기한 걸 읽거나 들으면은 홍현선 배우님하고 포인트가 다르다 하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 대목들이. 다음 또 기대를 하면서 여기 양호리 님이 테리 선장 만세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홍현선 배우님이 인상 깊었다는 기관사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영화를 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네. 이게 재미가 또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 김태리 배우 선장 역할도 네. 되게 매력 있어요. 네, 그 약간 보이시하게 또 선장이다 보니까 또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에서 봤던 김태리 배우의 그 정말 하늘하늘거리는 그렇죠. 이제 아씨. 네,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강인한 모습도 많이 나오니까요. 또 그런 것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가 이런 영화에 홍현선 배우님이 딱 나오면은 저희가 얼마나 기쁠까요? 네, 저도 그럴 일이 또 원하고 있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오늘도 승리호 정말 잘 본 느낌인데요. 이거 꼭 봐야겠네요. 넷플릭스 네. OTT에 있다고 네, 하니까.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허윤선,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광, 이민상 진행해줘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